저번 주 금요일에도 전공의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어저께도 유선상으로 대화를 나눴고 무선상으로도 유선상으로는 인터넷으로 채팅한 거 얘기하는 거고 무선은 이렇게 전화를 한 거 얘기하는 건데 전공의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양일에 걸쳐서 전공의들하고 대화를 나눈 거 그리고 그 소감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공의들 만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들은 별로 의문을 품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문이냐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의대 졸업했으면 전공의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통과 의뢰 아니야? 의대 졸업하면 당연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더라. 아, 숙맥인가? 생각해봤더니 숙맥이죠. 그냥 선배들도 했고 주변 친구들도 다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의사니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사는 당연히 전문의까지 해야 되는 거. 대부분이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고된 4, 5년의 시간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가슴 아팠던 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좋은 과 나쁜 과는 좋은 과가 있고 나쁜 과가 있다. 좋은 과 나쁜 과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선망하는 과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과가 있을 뿐 그냥 전공의는 하는 거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흉부외과 선택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거 왜 하지? 이 정도는 세상에 물을 먹었지만 그냥 전공의까지는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유 저 덕후 자식 흉부외과 선택하네 했는데 그 친구마저 다시는 안 돌아간다. 자기는 흉부외과로 안 돌아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또 어머니도 계셨는데 그 말이 정확한 거야. 애들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공부만 하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의대 가고 또 의대 가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사 국가고시 통과하고 인생에 있어서 공부 말고 한 게 없어. 거기까지. 그러고 인턴 레지던트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공부만 애들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었던 그 공부만 알고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만 쭉 보고 갔던青년들이 이거 아니구나. 집단적으로 각성한 거예요. 그 각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죠. 그들이 사직을 선택을 한 게 이건 노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로 노동을 시킬 거야. 강제 노동이 뭐예요, 여러분? 국가 행정력으로 이렇게 명령을 시킬 거다. 자기네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수련생의 신분으로 월급도 못 받고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 국가가 나한테 이 노동에 대해서 명령까지 내린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그 후배들인 의대 졸업생들은 인턴에 지원하지 않았다. 10%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 5% 미만이라면서요. 이번에 인턴 임용 신청한 친구들이 전체 의대 졸업생 중에 10%라고 발표난 거로 봤는데 다시 숫자를 확인하니까 5% 미만. 와우. 지금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분들이 돈을 밝힌다 하는데 일단 전공의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월급을 조금 받고 일을 했었던 그 4, 5년 동안 거의 노예 노동을 했었던 그 전공의들이 안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 의대 교수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의사 평균 소득보다 의대 교수 평균 소득이 1년에 거의 억 가까이 낮아요. 필수 의료를 한다라는 건 전공의로 뺑이를 친다. 나이 먹어서도 다른 동료들 대비 1억 정도의 소득을 덜 받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 종사자들은 돈을 밝히는 그래요. 의사들이 돈을 밝히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돈을 가장 안 밝히는 사람들이 전공의하고 필수 의료 대학 교수님들이었더라고. 사명감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게 내 길이니까 라고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공의들이 깨달은 거예요. 1차 병원에 내가 1차 병원 개업일을 하는데 왜 전문의일 필요가 있지? 일반 의사면 되지. 의대 6년을 졸업하고 개업일을 하면 되지. 1차 병원 개업이가 왜 전문의일 필요가 있을까? 현타가 온 거죠. 맞는 거거든요. 1차 병원을 우리가 가도 1차 병원에도 여러분 특정 과목 전문의가 1차 병원에 다 있는 거예요. 대단히 희한한 나라입니다. 1차 병원을 하면서 왜 전문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때까지 다들 그랬으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은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다 바이탈을 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바이탈을 하지 않아도 인생의 어느 순간 인턴 레지던트를 하던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해서 대학병원에 있었던 순간에는 다들 어느 순간에는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서 다 바이탈 봉을 안 맞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정말 그때 힘들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다. 돈을 많이 벌었어가 아니라 되게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었다. 어떻게 보면 의무복무 같은, 의무가 아닌데 의무복무 갔었던 기간이죠. 근데 그게 4, 5년 동안 계약 노예였고 내가 이걸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전공의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의대 졸업생들도 그걸 깨닫고 빨리 개업해서 일반인 돈을 버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일반인 수요가 대한민국이 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어디를 중심으로? 피부과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 수요를 폭발시킨 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낼 테니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면서 와달라고 하는 건 피부과인 거 아니야.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수요 공급 시장으로 봐야죠. 국민이라고 얘기하죠. 시장으로 봐야 되는 건데 시장은 일반인의 공급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 죽겠는 사람은 전문의와 필수 의료를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돈을 내지 않겠다는 거고, 웃긴 이상한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필수 의료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전공의들이 이렇게 떠나고 인턴이 지원을 안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종합병원은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한 비용 상승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전공의는 노예, 대학 교수는 준노예화 시키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정부가. 강제로 니네는 노동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예 계약 서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라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거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노예라고 정부는 선언했고 그들에게 행정에 강제하라고 국민들이 부추기고 있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행정권으로 강제 노동이 가능하겠냐고요. 더군다나 그 들어가는 입구에 계약서를 써야지 되는 건데 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 내가 행정권의 강제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데 그 계약서에 여러분들 같으면 사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인공호흡을 하겠다고 목을 조른 거라고. 여기서 환자가 죽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동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공의를 계속 해야 되나? 그냥 일반의로 가야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의사 사회 자체가 지금 동요를 하고 있었는데 의대 교수도 때려치고 싶고, 왜? 돈도 적고 일도 고대. 여러분 돈 적고 일도 고대요. 상대적으로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한테 옵션이 없는 게 아닌데 옵션이 있는데 일도 고대고 돈도 적게 받아요. 모두가 다 사직서를 쓰고 싶어하는 그런 멘탈이 슬슬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래 그렇다면 니들은 강제로 해라 라고 했다면 이거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상황에서 목을 조른 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대 교수님들의 사직서도 상위성 사직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 취급 받고 이 돈 받고 이 일을 한다고? 안 해? 사직서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건. 왜 한국 의료 시스템이 죽었냐? 지금 전공의의 싼 노동력이 아니면 대형 병원이 운영될 수가 없다고요. 돈 문제예요. 적자를 보게 된다고요. 적자 보는 회사, 병원, 학교, 유치원 모든요, 여러분 적자를 보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전공의 없이는 흑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요. 전공이 400만 원 주고 330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이 줘야 400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의 노동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 종합병원 시스템 붕괴한 겁니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이 수련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수련병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수련하러 오는 사람들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다시 누가 6년의 의대 수업을 받은 사람이 저런 인건비로 들어올 사람 없다. 그러면 이 종합병원들이 전문의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전문의를 저 정도 숫자로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돈, 지금 대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게 된다. 전공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원상복구는 이미 글렀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세금에서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용산은 현타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박민수 이 사회에 죄를 지은 겁니다. 멀쩡히 공공에 대한 봉사의식 앤드 당연히 자기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극을 했고 각성화시켰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으로 유지되던 모든 거를 우리 세대와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젊은 세대를 개꼰대 짓을 해서 그들을 각성시켰고 그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선배 의사도 정부도 다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100% 신뢰가 뭐예요? 50% 신뢰하지도 않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정말 첫 번째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각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사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각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에 대한 각성과 반성이 없이 다 때려잡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불법 행동 중인 전공이라고 표현한 순간 그냥 그건 대화가 깨진 거예요. 전공이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싶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시작되던 말던 할 겁니다. 너무 권위적이에요. 너무 권위적이고 무대뽀입니다. 이러니 될 일도 안 되고 되던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큰 죄를 지신 거예요. 대통령님과 공무원 여러분.